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이미 있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다들 잘 아시면서도 또 깊게 파보면 늘 새로운 주제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잘 살펴봤고요.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점점 커지고 또 복잡해지면서 예전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OOP가 등장했는데 이게 단순히 코딩 스타일 변화 그 이상이잖아요. 왜 이게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었는지, 그리고 그 핵심 원리들이 실제 재발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굳이 객체라는 단위로 생각하는 방식이 필요했을까요? 옛날에 절차 지향으로도 잘 만들었는데 말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들이 간단했으니까요. 그냥 순서대로 명령을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절차 지향으로도 충분했죠. 네. 근데 시스템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예를 들어 코드 한 줄 바꿨는데 예상치 못한 데서 막 에러가 터지고 네, 겪어봤죠. 그리고 비슷한 코드를 여기저기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게 반복되니까 유지보수도 힘들고 뭐 하나 추가하기도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보자. 아예 현실 세계처럼 관련된 데이터랑 그걸 처리하는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뭐랄까 부품처럼 다루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아하,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독립적인 부품들을 딱딱 조립해서 큰 거 만드는 그런 느낌. 네, 정확합니다. 그 블럭 하나하나가 바로 객체, 오브젝트인 거죠. 데이터, 그러니까 속성이랑 그걸 다루는 함수, 메서드를 하나의 캡슐로 딱 묶은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설계도, 클래스가 있으면 이걸로 실제 막 움직이는 여러 대의 자동차 객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객체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하고 그렇게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바나 C++, 파이썬 같은 언어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 재사용성이나 유지보수성이 좋아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있길래 그런 장점들이 생기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OOP의 네 가지 핵심 기둥이 등장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추상화, 캡슐화, 상속, 그리고 다형성이죠. 네 가지 기둥. 네네. 들어는 봤는데 솔직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죠. 먼저 추상화는요. 현실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잡한 걸 그대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필요한 핵심 특징만 딱 뽑아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모델링한다고 해서 엔진 속 모든 부품까지 다 구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움직인다, 멈춘다 이런 핵심 기능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캡슐화는 관련된 데이터랑 기능을 하나로 묶는 동시에 중요한 내부 구조나 데이터는 외부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숨기는 거예요. 이걸 정보 은닉이라고도 하죠. 정보 은닉이요? 네. 예를 들어 자동차 객체의 속도를 외부에서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라 accelerate라는 정해진 메서드를 통해서만 조절하게 하는 거죠.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객체 내부 구현을 나중에 좀 바꿔도 이 객체를 사용하는 외부 코드에는 영향을 거의 안 주게 되니까 시스템 전체가 훨씬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내부 사정은 숨겨서 서로 간섭을 줄이고 객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만든다. 이해됐습니다. 그럼 상속은요? 이게 재사용성 측면에선 좋은데 잘못 쓰면 오히려 막 구조가 꼬이고 더 복잡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 네. 예리하신데요? 상속은 분명히 강력해요.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쓰거나 거기에 뭔가 덧붙여서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재사용성이 좋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속 관계가 너무 막 깊어지고 복잡해지면요. 부모랑 자식 클래스가 너무 끈끈하게 묶여버려서 오히려 나중에 뭔가 바꾸기가 더 어려워지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상속만 쓰기보다는 객체들을 부품처럼 가져와서 조립하는 방식,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냐, 재사용성이냐 이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형성. 이게 진짜 좀 헷갈리면서도 재밌는 개념 같아요. 맞아요. 다형성, 이게 정말 OOP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페이먼트라는 똑같은 이름의 결제 처리 요청을 보냈을 때요. 네. 이걸 받는 객체가 신용카드 객체면 신용카드 방식으로 처리하고 페이팔 객체면 페이팔 방식으로 또 뭐 암호화폐 객체면 그 방식대로 알아서 다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호출하는 쪽은 그냥 결제해라고만 하면 되는 거죠. 아, 만약에 다형성이 없다면 코드에 막 if 결제 수단 이꼴 신용카드 점 else if 결제 수단 이꼴 페이팔 점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엄청 많아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제 수단이 추가될 때마다 그 모든 조건문을 다 찾아서 수정해야 하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다형성 덕분에 호출하는 코드는 구체적으로 이게 신용카드인지 페이팔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프로세스 페이멀트만 호출하면 실제 처리는 해당 객체가 알아서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또 나중에 새로운 결제 수단 객체를 추가해도 기존 코드는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확장성이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와,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왜 웹서비스 백엔드나 복잡한 UI 다루는 앱 개발 아니면 게임처럼 여러 요소가 막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서 OOP가 그렇게 효과적인지요. 그런데요, 요즘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OOP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OOP가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상태, 스테이트를 갖는 객체들이 많아지고 서로 얽히면 그 상태 관리 때문에 시스템이 또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태 변경을 최소화하고 순수한 함수, 퓨어 펑션을 강조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빌려와서 OOP랑 같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아, 서로 보완하는 거군요. 네. 중요한 건 OOP가 소프트웨어 설계 방식에 정말 근본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이에요. 문제를 구조화하고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사고방식을 제공했고 여전히 수많은 중요 시스템들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온열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OOP는 단순히 코딩 기술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설계 철학이다.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고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형성이라는 네 가지 기둥을 통해서 코드의 유연성, 재사용성, 유지보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명령어 나열하는 데서 벗어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독립적인 객체들의 어떤 협력 관계로 시스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거나 앞으로 만들 소프트웨어에 이 객체 지향 원칙들을 어떻게 더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또 함수형 프로그래밍 같은 다른 패러다임과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해서 더 좋은 설계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